신경치료 받으시고 마취 풀리니까 아파서 이거 괜찮은 걸까? 걱정 많이 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저도 신경치료 받아봐서 아프고 불안하신 거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고요. 그런데 특정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치과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본인 통증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왜 아픈지 설명드려 볼게요. 신경치료 후의 통증은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서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그 이유 설명드리면 치아 주변에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 치주인대가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놀라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를 꾹 누르면 욱신거리고 띵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목이나 발목을 삐었을 때 누르면 아픈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상처에 소독약 바를 때 따끔따끔 하잖아요. 신경치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하면서 일시적으로 반응이 있는 거라서 요거는 잘 낫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치아신경의 구조 때문인데요. 우리 치아신경이 굵은 줄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신경은 나뭇가지처럼 잔 가지가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요. 큰 줄기는 쉽게 제거가 되어도 아주 미세한 가지는 남아서 한동안 자극에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신경치료를 여러 번 하면서 이 자국들을 점점 줄여나가게 됩니다. 정리하면 신경치료 후에 아픈 거는 치료 후에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통증은 정상인데요. 신경치료 받고 나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욱신한 느낌이 들고 씹을 때도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차 이후에는 씹을 때 통증이 살짝 있는 거 말고는 욱신한 느낌은 거의 사라지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신경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씹을 때 약간 통증까지는 아닌데 뭔가 뻐근한 느낌이 지속되실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점점 괜찮아지고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마취가 풀리기 전에 진통제를 미리 드시면 효과가 좋은데요. 처방받으신 약이 있으시면 그거를 우리 마취 풀리기 전에 드시면 되고, 없으시다면 가지고 계신 진통제 중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미리 약을 드시면 신경치료 후의 통증을 훨씬 잘 적응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고 있다면 괜찮으시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괜찮은 거는 아니에요. 바로 치과에 연락하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 하나씩 체크해 보실게요. 첫 번째는 너무 아프거나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해질 때입니다.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좀 어려울 정도라면 바로 치과에 가셔야 합니다. 혹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일 이상 지났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점점 심해진다면 치과 가셔서 확인이 꼭 필요하시고요. 이럴 때는 진통제를 처방받으시거나 혹은 몇 가지 처치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붓는 느낌이 들거나 고름이 잡힐 때입니다. 잇몸이나 볼까지 부어오르거나 잇몸에 물집처럼 고름이 잡히는 경우, 혹은 열이 나는 경우에도요. 이거는 감염이 점점 심해지는 징후라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그쪽으로 씹지를 않았는데도 치아가 닿아서 아플 때입니다. 보통 신경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치아가 씹을 때마다 닿지 않도록 살짝 다듬거든요. 그래서 마취가 풀린 뒤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치료한 데가 유독 뭔가 닿아서 툭 누르기만 해도 아프다면 높이 조절이 조금 더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높은 부분만 살짝 다듬으면 바로 편해지니까 이런 것도 참지 마시고 치과에 꼭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맥박 뛰듯이 계속 이제 아플 때입니다. 그쪽을 식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어쩌다가 음식물이 닿아서 아픈 거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일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막 지끈지끈 쑤시고 특히 밤에 누웠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안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는 꼭 치과에 연락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경치료가 다 끝나고 우리 크라운까지 씌웠는데도 아픈 경우 설명드릴게요. 이럴 때는 환자분들이 혹시 나 신경치료 실패한 거 아닌가? 발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덜컥 겁나실 텐데요. 계속 아프다고 무조건 실패하신 거는 아니에요. 크라운 씌우고 며칠 동안은 한동안 치아가 힘을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강한 힘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란 것일 수 있어요. 새 신발 신을 때처럼 적응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거나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픈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재신경 치료라는 과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 구조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미세한 신경 가지까지 점검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재신경 치료를 시도하실 수 있고요. 다만 씹을 때 순간적으로 정말 찌릿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건 치아에 금이 갔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신경치료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재신경 치료나 금이 간 치아, 이건 이제 원인마다 해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끝나고도 아프니까 혼자 이거 실패했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치과 가셔서 정밀 진단 받아보시고 치과에서 함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신경치료 받는 사이에 안전하게 내 치아를 지키는 꿀팁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식사는 가급적 반대쪽으로 드세요. 치료 중인 치아는 임시로 막아둔 상태여가지고 그쪽으로 단단한 걸 씹으면 임시재료가 빠지거나 치아가 더 깨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임시재료는 약간 빠지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완전히 빠지면 안쪽이 노출돼서 다시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빠진 느낌이 드시면 그때는 치과에 꼭 빨리 연락해 주셔서 적절한 조치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칫솔질을 물어보시는데 칫솔질은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안 닦으면 거기도 음식물이 끼니까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약간씩은 시큰하실 수 있는데 신경치료 받으시면서 점점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 이건 늘 말씀드리지만 둘 다 회복에 도움 전혀 안 되니까 치료 끝날 때까지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과 오시는 날짜 꼭 잘 지켜주세요. 이런 경우 진짜 많은데 이게 정말 아파서 신경치료 시작은 했는데 안 아파지니까 점점 치과 오기도 귀찮고 이러다 보면 안 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프지는 않은데 안쪽에서 감염이라든지 염증이 속에서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치료할 때 치료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치과 약속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면 신경치료는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실 거예요. 이렇게 신경치료는 내 치아를 끝까지 살려내는 정말 고마운 치료입니다. 다만 신경을 다루는 치료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고 여러 번 치료를 받게 되시고 이러다 보니 치료 사이사이에 약간의 통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고 곧 좋아지실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리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면 아주 정상이고요. 오히려 심해지거나 붓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욱신거리면 그때는 참지 마시고 치과로 바로 연락해 주시고요. 신경치료 받으셨는데 걱정이 되시거나 혹은 계속 아프신 분들은 댓글에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감동치과 의사 정의준이었습니다.